후지타 고이치라 내 몸에 뚱보균이 산다. 다이어트의 여러가지 자연 산물을 통해서 장내 세균을 내 편으로, 행복은 내가 아니라 장이 만든다. 내 몸에 뚱보균이 산다. 세균, 장내 세균, 날쌘균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장석 세균이 바뀌면 우리 몸이 바뀐다. 살이 찌지 않으려고 새 모이만큼 먹는데 왜 몸무게는 나날이 늘어날까? 외식 산업이 발달하면서 외식의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무리 입맛을 유혹하는 산매주매간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살은 찌지 않는다. 입맛을 돋우는 음식 앞에서 전노튀김까지 짜낸 인내심을 발휘해온다. 두툼하게 잡히는 뱃살을 보고 결국 두 눈은 질끈 감고 들었던 손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야속한 살들은 내 몸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자꾸 불어난다. 요즘 들어서 부쩍 옷이 끼어서 체중계에 올랐더니 이제는 몸무게를 경신했다. 누가 볼세라 활짝 놀라서 체중계에서 내려온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한 번 들어는 몸무게는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 물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단식에 돌입하거나 먹고 싶은 힘겨운 다이어트 끝에 목표 체중을 달성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중계의 숫자가 슬금슬금 올라간다. 결국 애초에 살찌는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있다. 먹는 것이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건강과 장내 세균을 강제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장에는 3억 종 이상 이 세균들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 몸무게 역시 장내 세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유청 만들기. 냉장고에서 하룻밤이면 뚝딱 유청 손쉽게 내리기. 유청 손쉽게 내리기. 후지타 고이치로 1939년 만주에서 육군 군의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1959년 도쿄 의과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1970년 도쿄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도쿄대학 기생충학과 조수로 근무했다. 현재 도쿄 의과치과대학 명예교수 및 인간종합과학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쿄 기생충학과 감염 면역학 열대학을 전공했으며 이와 관련해 많은 서적을 집필했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와 원인이 기생충을 없애기 때문이라는 독특한 학설로도 유명하다. 자신의 장에서 15년 동안 6대에 걸쳐서 촌충을 키우는 등 실험 정신이 투철한 과학자다. 저서로 평생 살찌지 않는 장 건강법 등등이 있다. 역자는 소수지. 5분 완성 양파 초절임 만들기. 5분 만에 이렇게 초절임으로 만들고, 또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 된장은 장내 세균을 활성화하려면 유산균의 풍부한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 특히 요구르트 위에 생기는 투명한 막 형성의 유청을 다이어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요구르트가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세균에게 힘을 준다. 그렇다고 반드시 요구르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요구르트 외에도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은 다양하다. 요구르트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장내 세균이 보습하는 필수 비타민은 장내 세균은 일정을 먹으면 훨씬 호르몬을 늘려주고, 콩식품을 먹으면 에코를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장내 세균은 다양한 호르몬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지방을 줄여주는 비타민, 또 장내 세균을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 속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못하는
영양소지만은 세포와 신체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모발세포 등을 새로 만들 때에도 비타민 B2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대사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관여하는데 니아신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질 대사에 관여하며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육류, 달걀, 녹황색 채소, 콩에 들어있다. 판토텐산, 지방산 합성과 호르몬 분비에 관여한다. 버섯, 견과류, 달걀 등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어 알코올 중독 등의 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 등의 비타민도 장내 세균이 합성한다. 비타민이 건강과 미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 사람도 늘고 있다.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영양제도 먹을 수 있으니 간편하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장내 세균이 합성하는 비타민은 식품이나 영양제로 얻는 비타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음식물 형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비타민 B군은 소변과 함께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식단을 재구성해서 장내 플로라를 정비하고 날신경을 늘려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다. 보통 기세 등등하던 뚱보균을 제압하면 날신경이 늘어나지만 생활 환경이나 개인의 장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날신경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와 활성산소가 만나서 장 활동이 나빠지면 뚱보균을 다스려도 날신경이 힘을 펴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보통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한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고 심장 등 장기의 활동도 원활하게 해준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을 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늘어난다. 뚱보균의 만찬 설탕. 날씬 호르몬을 늘리는 유청을 만들 때 장에서 이로운 활동을 하는 세균을 지원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바로 유청에 설탕을 넣는 것이다. 뚱보균처럼 활성을 부리는 세균들이 사족을 못 쓰는 먹이가 탄수화물과 설탕이다. 새콤한 유청에 설탕을 넣으면 뚱보균을 초대해서 만찬을 차려주는 셈이다. 뚱보균과 그 친구인 유해균이 증식하면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이 줄어들게 되어서 날씬 호르몬도 따라서 줄어든다. 유청에 설탕을 넣으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날씬 호흡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수기는 케이크를 먹어서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다이어트 중에도 참지 못하고 먹어야 한다. 케이크에 들어있는 설탕이 다이어트 실패의 주범인 것이다. 날씬 호르몬으로 늘려지는 유청의 효능은 흔히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구르트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흔히 마트에 가서 대용량 제품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 먹는다는 사람이 많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판되는 대용량 요구르트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요구르트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지나면 요구르트 표면에 투명한 막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막이 유청이다. 요구르트 위에 생긴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막이 싫다고 막을 걷어내면 잘못이다. 그 유청이니까. 뚱보균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식단은 뚱보균은 누구의 장 속이나 살고 있다. 하지만 뚱보균이 활성화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람의 장에는 뚱보균이 활발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살이 찐다. 뚱보균의 활성 상태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교의 시 필리포 박사는 아프리카 선주민 자녀와 도시 생활을 하는 이탈리아 가정 자녀의 장내 세균 세력 구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프리카 선주민 아이들은 중간계는 박테로이드물이 많고 세균 수와 종류가 풍부해서 유익균이 활성화된 상태였다. 반면에
이탈리아 가정 아이들은 뚱보균이 버미쿠테스가 많다. 세 번째 이유는 식초가 대장의 에너지 니걸이 되어서 변비를 해소한다. 양파, 초절임의 식초에는 단세 지방산인 초산이 들어있다. 장내세균도 단세 지방산을 만들지만 식초는 장내세균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변비에 걸리면 대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우리 대변의 약 60%는 수분이고 나머지는 소화흡수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와 장벽에서 떨어져 나온 묵은 세포의 잔해다. 그런데 변비에 걸리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딸딸하게 굳어진 대변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세 지방산의 도움으로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변비가 해소된다. 단세 지방산은 식이섬유와 음식물 찌꺼기, 묵은 세포가 장벽에서 떨어져 나와 대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단세 지방산은 뚱보균 같은 악동균의 말썽을 잠재워주는 근기반장 역할을 하면서 장내세균의 세력구도 바꾸기, 양파, 초절임한 날씨인견처럼 이로운 작용을 하는 장내세균을 늘려준다. 그렇다면 뚱보균처럼 말썽을 일으키는 세균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장내세균이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의 장에는 천조 마리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세균을 이염색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마치 꽃이 만발한 꽃밭처럼 보여서 생물 분류 단계에는 종, 소, 과, 목, 강문, 개라는 단계가 있다. 인간의 장내 세균은 주로 무늬로 분류된다. 무늬는 수많은 종류의 세균이 속해 있다. 말하자면 우리 몸속의 세균들,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장의 비밀, 물만 먹어도 살찌는 당신, 뚱보균 때문이다. 우리 장 속에는 천조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 행복은 내가 아니라 장이 만든다. 잠을 잘 자면 날신균이 살아난다. 호르몬 그렐린이 증가하면 오렉신이라는 뇌를 각성하는 호르몬 분비도 등달아 늘어난다. 졸음이 싹 늘어났다고 신기하듯이 그렐린, 생체리듬이 결과적으로 다시 폭식을 바라는 그렐린과 오렉신이 증가하는 악순환,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는 요원하다. 반대로 그렐린이 증가하면 줄어드는 호르몬도 있다. 바로 렙틴이라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식욕을 억제하려는 정보를 뇌에 전달해서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식욕을 억제하고 체지방을 연소시켜야 한다. 렙틴이야말로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다. 렙틴이 부족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식욕이 넘쳐서 살이 찐다는 연구도 있다. 다이어트의 동반자 렙틴을 늘려야 야식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 또 수면 중에는 지방연소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살이 빠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본다. 깊은 잠을 자는 사람, 또 생체 리듬을 바로잡으면 저녁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잠이 잘 온다. 낮잠을 피한다.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고 해서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다. 전철이나 버스에서도 꾸벅꾸벅 졸지 말고 낮에 활동량을 늘리자. 저녁 식사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친다. 잠이 잘 오려면 체온이 내려가야 한다. 식사 직후에는 체온이 올라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2시간 정도 지나면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해서 체온이 내려가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위에 온다. 식사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한다. 체온 조절에는 요가와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이 효과적이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관계는 교감신경 우위, 부교감신경 우위, 세로토닌, 멜라토닌,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멜라토닌이 증가한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멜라토닌이 증가한다. 낮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세로토닌이고, 멜라토닌은 푹 줄었다가 그 다음에 낮에 충분히 또 밤에 분비되어서 잠자는 동안에
장에서 세로토닌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이 밸런스, 세로토닌이 밤이 돼서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또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서 오면서 잠이 온다.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멜라토닌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장이 제 기능을 해서 유해균과 뚱보균이 증식한다. 장내 세균은 잠자는 동안 활동하면서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등 강한 빛이 뇌에 지나친 자체 리듬을 교란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침 변기 물을 들이기 전에 대변 상태를 점검해보라. 크기가 바나나 2-3개 정도가 인가? 굵기가? 점성이? 황토색? 지독한 냄새? 이라면 안 되죠. 변비를 부르는 변비약. 변비는 장 운동이 정체돼서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생긴다. 변비에 걸린 사람은 복부 평만감을 느끼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몸이 잘 붓고 손발이 찬 냉증 등 여러가지 증상에 시달린다. 일주일 이상 변비로 고생하다가 잠도 못해 변비약을 먹기도 한다. 그러나 약을 먹어서 강제로 대변을 내보내면 장내 세균도 함께 밀려나가서 세균 수가 줄어들고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진다. 악동균을 선동이로 만드는 식이섬유는 달콤한 음식과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뚱보균은 유해균이 아니다. 뚱보균은 간에 붙었다 슬겨 붙었다 하는 중간균으로 유익균과 유해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중간균은 우리 장내 플로라의 약 70%를 차지한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익균 편에 또 유익균을 응원하고 유해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에서 유해균을 응원하는 얄미운 세균이다. 유해균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비피드스를 비롯해서 젖산과 초산을 만드는 세균들이 있고 또 그 물질은 이런 좋은 영양소, 냉동버섯 항산화 효과는 표고버섯은 우리 식생활의 친숙한 식재료다. 나는 표고버섯을 냉동해 놓고 절임이나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서 두루두루 사용한다. 표고버섯은 냉동해서 먹을 때 버섯의 유효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다. 냉동버섯 마늘 초절임. 또 다시 마늘 초절임의 효능은 햇볕을 오래 쬐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은 세포에 손상을 준다. 인간의 몸은 피부를 통해서 자외선을 막아주지만 또 하나의 방어 수단인 자외선을 무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주는 해로운 물질이지만 한편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이나 나는 매일 냉동버섯과 마늘 초절임, 다시마 초절임을 챙겨서 먹는다. 버섯에는 활성산소를 정화하는 항산화 작용 능력이 탁월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다. 베타글루칸은 체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흔히 버섯을 항암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의 항산화 작용 때문이다.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생겨나는 이것을 억제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음식을 줄이기보다 날씬균을 늘리자. 다이어트보다도 양파 초절임은 날씬균이 좋아하는 먹이다. 날씬균이 뚱보균은 적게 먹어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지방조직의 지방을 축적하는 작용을 한다. 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소화 흡수가 되어서 세포의 에너지 만들어 사용이 된다. 그런데 뚱보균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뚱보균이 늘어나면 나쁜 균도 덩달아 늘어나서 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